오늘 드릴 내용은 좀 아마 생소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이제 제목은 일단 디스트리뷰티드 머신러닝을 빠르게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방법으로 사용한 게 이제 코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코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좀 천천히 좀 할 테니까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 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박사 하는 동안에 한 거라서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한 거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교수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분산 컴퓨팅 시스템이 뭔지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할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요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지은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이제 가격이 한 3조 정도 이제 추산되고 있고요. 비용이. 규모는 축구장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서버 개수는 지금 100만 개 이상이 돌아가고 있고, 액박용으로만 30만 개가 지금 어사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아서 나머지 70만 개는 뭐에 쓰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30만 개가 엑스박스 라이브라는 그 게임 온라인 서버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워낙 뭐 구글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페이스북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하면서 이쪽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다들 개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제프 딘 다들 아시나요? 이제 뭐 발로 코딩한다는 이제 그분이신데, 이분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오랫동안 구르시면서 명언을 남기셨는데, 이제 지금 오늘날의 이제 이런 웹 서비스 스케일 또는 데이터 센터 스케일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레이턴시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명언을 남기셔서, 이게 한 2009년에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요. 수년 동안 데이터 센터에 있는 레이턴시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후에 내린 결론이 못 없애겠다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레이턴시를 못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펀더멘털한 이유를 들었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레이턴시에서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요.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서버가 이제 렉에 연결되어 있고, 그 서버들이 렉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렉에 이제 나가는 이제 탑 오브 렉 스위치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스케줄링 문제 때문에 레이턴시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쉐어드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더 마이너한 디테일한 이유까지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와서 뭐 서버 뽑아서 고치고 막 서버 뜯고 이러다 보면서 또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워낙 많아서, 또 이제 하드웨어 자체에서 CPU나 램이나 이런 게 고장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알려드리자면은, 구글에서 하루에 파괴하는 하드디스크가 수백 개 단위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하드디스크 뻥나는 개수가, 일일 개수가 수백 개라고 리포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제프 딘이나 그런 구글 측에서 결국엔 결론은 포기를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시스템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이제 저희가 시스템 노이즈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통신이나 정보이론 이런 측에서 보면 채널 노이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모델링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부분들을 확률적인 모델로 잡고, 그걸 통해서 이제 통신의 성능을 지금까지 많이 달성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런 문제도 이거를 다 일일이 모델링을 하고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불확실한 노이즈로 보고 이거를 이제 고려하고 알고리즘을 새로 설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큰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노이즈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레이턴시의 소스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데이터 읽어올 때도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는 1초밖에 안 걸린다 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3초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비슷하게 이제 컴퓨팅을 할 때도 어떨 때는 1초가 걸리더라도 운이 없으면 3초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요인들은 결국에는 예상할 수 없는 레이턴시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딩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혹시 코딩이 뭔지, 혹시 코드가 뭔지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결국에는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를 변환을 해서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좀 레이턴시를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통신 같은 경우는 패킷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여기서는 화면의 통신 예인데요. 이제 통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코드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또 코드이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한 예인데 혹시 이런 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을 때 이제 A, B, 그 다음 A, B라는 정보를 이쪽에 보내고 싶은데 이 네트워크나 또는 통신망이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패킷이 드랍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패킷 간의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패킷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세 개의 패킷을 보내게 되면은 혹시 하나를 못 받더라도 이제 연산을 통해서 사실 B를 복구해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된 게 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이레벨 아이디어가 뭔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시스템상에 발생한 노이즈를 제가 코드를 가지고 해결하자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고요. 사실은 이제 채널에 있는 노이즈를 코딩 가지고 해결하는 게 정보 이론과 통신의 이제 아이디어였다면은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분산 시스템에 있는 노이즈를 없애는데 코딩을 사용해보자라는 게 오늘 톡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까지 코딩 계속 박사 동안에도 계속 코딩을 많이 해왔는데요. 좀 스토리지 쪽하고 이제 알고리즘 쪽을 코딩을 활용해서 스토리지 디자인하는 거, 알고리즘 디자인하는 거, 또 최근에 이제 컴퓨팅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 이렇게 좀 코딩의 다양한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요 최근에 이제 2년 전부터 시작한 코딩을 가지고 분산 컴퓨팅 시스템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제 디스트리뷰티드 머신러닝이라고 했었는데 디스트리뷰티드 머신러닝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지 이제 크게 한번 하이레벨에서 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스케일의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고요. 그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그 데이터들이 어떤 네트워크망 또는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교환되기도 하고 교환되고 계산이 된 것들이 또 모여지기도 하고 그 결과가 다시 모델이 업데이트가 돼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 대략적으로 이런 저장, 커뮤니케이션, 컴퓨테이션 루프가 계속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이 단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노이즈에 의해서 예상할 수 없는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노이즈가 결국엔 레이턴시로 환산이 되면서 이 각각의 모든 링크에 노이즈가 생기게 되고 이런 노이즈들 때문에 결국엔 전체 성능이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두 가지 트릭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코드 컴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컴퓨팅을 하는 시간 그리고 컴퓨팅한 결과가 모이는 시간 요 시간에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코디드 컴퓨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코디 셔플링이라는 거는 노드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일어나는 레이턴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는 일단 코디 컴퓨테이션하고 셔플링을 둘 다 아이디어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베이직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코디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쏟을게요. 이게 더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더 확장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고 셔플링에 있어서는 조금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되게 간단한 연산을 하나를 가정을 할게요. 이제 엄청나게 큰 매트릭스 벡터 곱하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라이를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커가지고 하나의 워커에서 일단 램에 차지도 않는 거의 한 몇 테라바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산 알고리즘을 써야 되고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A를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렇게 A1, A2, A3 잘라가지고 자른 매트릭스를 A1, A2, A3라고 하고 곱하고 싶은 벡터가 B면은 요걸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1을 워커 1에 저장을 해주고 A2를 워커 2에 저장하고 워커 3에 A3를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산 결과를 모으면은 사실은 이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스템 노이즈라는 거에 의해서 이 연산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A1, A2, A3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연산을 하는 자체에서 각각 워커 내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 결과를 보내주는 시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이걸 일일이 모델링 하기보다는 일단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저희는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워커로부터 결과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만약에 정말 워커가 100개 있으면 99개 다 끝났더라도 한 명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코딩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노드, 느린 노드들을 이제 저희가 스트래글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스트래글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좀 한번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실험한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AWS에서 뭐 여러분들은 아마 데이터 센터 쓰시겠죠. 실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클러스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실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클라우드에서 똑같은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라이를 어떤 노드에서 하고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노드 사이에서 결과를 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20대 정도 노드에 랜덤하게 일을 어사인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90%, 95% 정도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0.1초 안에 결과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일이 좀 있습니다. 이제 0.1초에서 0.4초, 35초 정도까지 제가 테일을 발견했는데 이게 약 5% 정도입니다. 이 5% 테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테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실험을 뭐 딱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랜덤하게 계속 랜덤한 노드의 시간 태스크를 보내가지고 했는데, 이런 테일 현상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꼭 클라우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쓰는 클라우드나 지금 버추얼라이즈 된 데이터 센터는 사실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실제로 구글에서 리포트한 결과는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0.1초가 평균 값이라면은 한 100초까지도 테일이 존재한다는 걸 보였고요. 그 100초라는 테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저희가 실제로 목격한 건 한 3, 4배 정도 테일은 쉽게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래글러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코딩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좀 그러면 어떻게 좀 수학적으로 좀 이거를 아이디어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좀 케이스 달라졌는데 A가 4개로 나눠지고 워커가 4개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각각 워커가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계산하고 그 결과를 마스터 노드한테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가 TI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T1, T2, T3, T4 이렇게 4개의 변수가 나오는데 이게 다 확률 변수가 됩니다. 이 확률 변수인 이유는 각각 걸리는 시간이 랜덤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전체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4개 확률 변수의 최대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베이스라인으로 가지고 있고, 사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프 딘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구글에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합니다. 일단 A를 4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2개로 나누고요. 이 2개로 나눈 거를 각각 하나씩을 2개의 워커에 어사인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워커는 A1을 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는 A2를 가집니다. 사실 이 A1, A2가 앞에 A1, A2보다 2배 큰 매트릭스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첫 번째, 두 번째 워커 중에 하나만 결과를 얻으면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하나만 결과가 끝나면 아랫부분이 계산이 끝난 거기 때문에 연산 시간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2명의 스트래글러가 있는 경우에도 이 첫 번째 워커로부터 A1B를 계산할 수 있고 마지막 워커로부터 A2B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연산 시간을 아까처럼 표현을 해보자면은 1번, 2번 워커로부터 걸리는 시간의 미니멈과 3번, 4번으로부터 걸리는 시간의 미니멈, 이 2개의 최대값에 의해서 이제 계산 시간이 결정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거보다 잘 된다라는 거를 구글이 실험적으로 보인 게 2009년 논문이고요. 그쪽에 솔루션을 제안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여러 개의 노드가 스트래글러가 있어도 계산이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A1 프라임이라는 매트릭스가 앞에 매트릭스보다 2배나 큰 매트릭스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워크로드가 전체적으로 2배씩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이 걸리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앞에 것보다 빠를지 안 빠를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은 되게 간단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또 리터러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레플리케이션 알고리즘 말고 저희가 제안한 코딩은 더 간단한데요. 이제 A를 3개로 나누고요. 아까는 4개, 2개였는데 이번 3개로 나누고, 마지막 노드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라는 매트릭스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더한 매트릭스랑 B를 곱하고요. 그 4개의 워커가 각각 똑같은 사이즈의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라이 계산을 하고 그거를 마스터 노드가 결과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두 번째 노드가 이제 연산이 느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노드는 A1B를 계산을 했고, 세 번째 노드는 A3B를 계산을 했고, 마지막 노드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곱하기 B를 계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 두 개의 결과를 빼므로써 A2B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 A2B를 가지고 전체 AB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노드만 완성이 되면은 앞에 다른 결과를 가지고 A2B를 복구할 수 있고, 이게 모든 세 개의 노드의 케이스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산 시간 같은 경우는 이 네 개의 변수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시간에 결정되게 됩니다. 네. 일단 가정은 계산이야 당연히 똑바로 정확하게 되겠지만 전송 과정에서 뭔가 계산값이 달라지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는 건 없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계산 값이 틀리는 경우 말씀하신 거죠? 네트워크를 타고 가다가 네. 발생하죠. 이게 네트워크 분산 처리면 그 안에서 노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를 많이 타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은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패킷 헤더 같은데 해시 같은 거 넣고 이제 다 에러 프로텍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레벨을 들어서 하드웨어 레벨에서 가끔씩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하드웨어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CPU는 사실상 거의 에러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근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렴한 CPU를 만들다 보면은 하드웨어 상에서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거를 감안하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초저전력, 그런 초고속 그 하드웨어 CPU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를 그냥 알고 있고 스펙상의 1% 정도는 계산 결과가 틀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 하드웨어 상에서 그런 하드웨어들 많이 모아서 정밀한 계산을 하게 하는 그런 분야도 따로 있습니다. 또 노이즈 코디드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일에서는 노이즈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레이턴시 또는 이레이저를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에 해당하는 실제 알고리즘이 일종의 펜티빗이라든지 아니면 이레이저 코딩 같은 그런.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었던 건 정말 시그마가 그냥 말 그대로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가정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걸 확장할 때는 이제 이레이저 코드를 가져다 쓰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레이저 코드를 쓰는지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좀 리스폰스가 잘 안 오고 있는 데이터를 리트리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오버헤드보다 이제 안 오는, 그러니까 오는 늦어지는 애가 더 늦어질 때만 이제 이게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레이저 코딩된 걸 다 풀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얻어내는 시간보다 더 느리게 올 때. 지금 아마 디코딩 시간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모아서 이런 식으로 디코딩을 하는 중에 만약에 이 친구가 결과가 끝나버리면은 사실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 효율적인 그 에러 커렉팅 코드를 쓰면은, 이레이저 커렉팅 코드를 쓰면은 이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오는 시간보다 디코딩 이 친구들이 각각 계산하는 시간 또는 그리고 이 디코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코딩 시간이 결과적으로 거의 무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친구 세 개가 이렇게 먼저 왔을 때 디코딩을 하면은 이 친구가 오기 전에 항상 디코딩이 먼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 바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코딩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서브 블락 개수를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턴시가 최적화되도록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가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걸 그럼 3개로 자를지 2개로 잘라서 코드를 2개를 더 추가할지, 이거에 대해서 디자인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 블락 개수를 줄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더 많은 페리티 개수가 생기게 되고, 저희가 모아야 되는 결과 개수가 줄어들게 되지만, 반면에 각각 워커가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가 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A1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모든 연산 속도가 다 같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코딩을 잘 디자인을 해야 될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조금 일단 분석 결과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노드가 이제 연산하고 결과를 보내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했고요. 그 모델이 이제 컨스턴트 시간은 어느 정도 최소한 시간에 걸린다 가정을 했고, 이 컨스턴트 시간은 제가 갖고 있는 연산의 양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이 있는데, 테일이 이제 익스포넨셜 테일이라고 해서
테일 크기가 익스포넨셜하게 작아지는 그런 랜덤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수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일단은 코딩을 걸지 않았을 때 이 노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n에 대해서 오더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걸지 않은 t 언코디드의 평균값은 1/n이 아닌 그 위에 로그 n이 붙는 파라미터가 생기게 되고요. 만약에 레플리케이션,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 제프딘이 사용한다는 이제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컨스턴트는 언코디드보다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오더와이즈로는 언코디드랑 성능이 똑같다라는 걸 저희가 보일 수 있었습니다. 코딩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 로그 n 팩터를 없앨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1/n, 정말로 그런 레이턴시 베리어빌티가 없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스케일링인 1/n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코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증명은 굉장히 간단한데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냐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n개의 노드가 있으면 이 n개의 노드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도록 매트릭스를 n개로 자를지 또는 매트릭스를 n-1개로 자를지, 이거 저희가 파라미터가 있었잖아요. 그 파라미터를 k라고 하는데 그 k를 이제 최적화를 해주면은 얻을 수 있는 값이 있고, 그 최적화된 k 값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언코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점에 해당하는 거고,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오더는 저희가 계산할 수 없지만 실제로 연산 속도를 이 정도는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보일 수 있고요. 조금 실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실험 결과는 저희가 EC2에서 저희가 이제 워싱 24개를 가지고 엄청 큰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X축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K, 그러니까 K가 24면은 매트릭스를 24개로 잘라서 각각이 다 계산을 하고 1의 양은 최소화가 되지만 모든 노드로부터 계산이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K가 22, 20 이렇게 줄어들 때마다 매트릭스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면서 1의 양은 많아지지만 모아야 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플렉서블리티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연산 시간을 저희가 잰 거고요. 코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K가 24에 해당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 300ms 정도 저희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프딘 알고리즘 2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K가 12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를 12개로 나누고 각각의 서브 매트릭스가 2배씩 큰 대신에 그 서브 매트릭스 연산을 2개의 노드에서 동시에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스트래글러를 커버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 10ms에서 20ms 정도 속도 개선이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 레플리케이션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인보다, 레플리케이션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인보다 매트릭스 크기가 커짐으로써 잃게 되는 손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가 U자 형태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4개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플렉서블리티가 있지만 각각의 매트릭스가 원래 방법에 비해서 4배 크기 때문에 연산량이 4배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커브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코딩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코딩을 걸었을 때 바로 이제 이 점이 나오는데 약 한 230m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24개에서 23개로 코딩을 걸 때는 매트릭스를 24개로 나누는 거랑 23개로 나누는 거 차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크기가 거의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24개 중에 23번째 거가 끝났을 때 실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계산량의 결과를 각각 노드가 추가로 더 하지만 실제로 성능 게인이 약 30-40mm 정도는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신기한 건 22개로 내려갔을 때 조금 더 빨라지고요. 20개로 갔을 때 저희가 옵티멀한 값을 본다는 거를 이 실험 결과에서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모든 데이터 K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20개 또는 16개일 때 이제 저희가 최저값을 이제 실험적으로 좀 관찰했고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 저희가 모델링 했을 때 얻었던 커브랑 모양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아마 실험을 여러 번 해서 에버리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설명이 사실은 안 되는 게 맞고요. 원래는 좀 이제 모노토닉하게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하셨을 때 한 번이 되게 이상한 값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이거를 막 수백 번 돌린 건 아니고요. 약 10번 정도에서 에버리지 한 결과라서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이게 되게 컨벡스하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굉장히 간단한 코딩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분산 시스템에서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보인 결과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30-40% 정도 스피드업이 가능하다는 걸 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좀 뒤에서 또 다 자세히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이라도 연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제일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뭐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식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이 세타가 있으면은 거기다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A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그게 그레디언트 값이 되고 거기서 또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가능한데, 보시면 여기 큰 매트릭스 멀티플라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A가 굉장히 큰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A 세타가 저희가 사용한 코디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바꿨을 경우 이제 이름을 코디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라고 만들었고요. 그 실험한 결과를 보시면은 저희가 좀 이거는 좀 단위가 세컨드로 바뀌었는데,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알고리즘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 단위가 세컨드로 바뀐 거고요. 다양한 매트릭스 모양에 대해서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그냥 언코디드 그레디언트 디스턴트를 했을 때보다 약 40% 정도는 속도 개선이 되는 걸 보였습니다. 이게 다 똑같이 EC2에서 계산을 한 결과고요. EC2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고 다양한 이유로 각각 이터레이션마다 매트릭스 멀티플라이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발생한 스트레글러 때문에 각각 이터레이션이 조금씩 느려지게 되고, 그게 쌓이면서 최종 결과를 얻는 같은 이터레이션 수를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0% 정도는 단축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풀 GD, SGD. 요거는 풀 GD인 상황입니다, 지금. 네. SGD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게 첫 번째 이제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였고요. 그거를 이제 확장을 계속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재밌는 확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간단한 것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확장으로는 이제 매트릭스 연산이라고 하는데, 제 가정이 뭐였냐면은, 아까 A 곱하기 B였고, B는 이제 조그만 벡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B도 큰 경우, 이거를 매트릭스 곱하기에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왜 저희가 아까 했던 아이디어는 확장이 그대로 안 되냐면요. 이제 B, 아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산을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A1, AN, 작은 애들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자를 수가 있었지만, B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싶은데 B도 엄청 큰 상황이다. 그러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이거에 대해 솔루션이 있느냐, 그리고 그 솔루션에 대해서 또 코딩을 적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가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익스텐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나이브한 어프로치는 뭐냐? 그럼 B도 자르고 B를 이렇게 반대로 컬럼으로 나눠주고요. B1, B2 이렇게 나눠주고, A는 아까 했던 것처럼 코딩을 걸어주자. 여기 같은 경우는 A를 두 개로 나누고 두 개의 코딩을 걸어서 이렇게 두 개의 페리티를 만들고, 요거를 각각 이렇게 B1하고 하는 걸 하나의 문제로 보고 B2랑 곱하는 걸 하나의 문제로 보고 8개의 서브 연산으로 나눈 다음에 이 서브 연산에 대해서 분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B를 나눠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면 이 앞에 4개의 노드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B1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이 뒤에 파란색 노드 4개는 이렇게 4개의 일을 각각 맡게 되고, A 곱하기 B2를 담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기술을 그대로 활용하면은 이 4개 중에 2개가 끝났을 때 A, B1이 계산이 끝나게 되고, 뒤에 4개 중에 2개가 끝났을 때 A, B2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는 그룹 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스트래글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2개 그룹 간에서는 사실은 스트래글러가 대응이 안 된다는 게 이 방법의 단점이고요. 즉 그룹을 걸쳐서 코딩을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어프로치고, 일단 좀 이따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어프로치는 뭐냐? 그러면은 이 A1, B1, A1, B2 각각 4개의 이제 서브 계산들을 통째로 코딩을 걸어버려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복잡한 이유인데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노드에 그 실리는 워크로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리니어리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각각 노드의 연산량을 똑같게 맞추는 게 저희 포인트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A 곱하기 B가 A랑 B가 둘 다 큰 경우에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코딩을 걸어버리게 되면 각각 노드의 연산량이 앞에 것보다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저희가 A를
로우로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코딩을 걸었고 B를 반반 나눠서 지금 또 코딩을 걸자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브 연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지금 A1, B1, A1, B2, A1, B1 더하기 B2 이렇게 첫 줄이 되고요. A2 곱하기 이 세 개 한 개 두 번째 줄, 그다음 얘랑 나머지를 곱한 게 아랫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8개의 노드를 통해서 이 연산을 지금 배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8개 노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스트래글러를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8개 노드에서 각각 연산을 하고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그림처럼 4개의 노드에서 결과가 지금 안 왔다. 4개의 스트래글러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일단은 이 컬럼을 보시면은 이 하나의 컬럼에 A2, B2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2개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까랑 이제 3개 중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A2, B2를 복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딩을 통해서 이 A2, B2가 결과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로우, 두 번째 세컨드 로우를 보시면은 스트래글러가 2개에서 1개로 줄었죠. 2개에서 1개로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디코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컬럼이 다시 또 스트래글러 개수가 1개로 줄게 되고요. 첫 번째 컬럼에서 디코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디코딩이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A 곱하기 B라는 연산이 가운데 있는 4개의 연산인데 이 4개의 연산을 그 중에 3개가 스트래글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개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복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름을 프로덕트 코디드 컴퓨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프로덕트 코디드 컴퓨테이션을 하냐면은 이 코드가 사실 예전에 통신에서 쓰였던 코드인 프로덕트 코드랑 굉장히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드를 저희가 이제 라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일단은 앞에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룹을 나눠가지고 각각 MDS 코드를 적용하는 방법과 저희가 지금 방금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A랑 B 각각 코딩을 걸고 프로덕트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일단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일단 로어 바운드는 이건 좀 수학적으로 나오는 모델이고요. 수학적으로 나온 결과인데 재밌는 점은 MDS 코드랑 프로덕트 코드가 있을 때 저희가 워커 개수가 작을 때는 프로덕트 코드가 성능이 더 좋고요. 워커 개수가 많을 때는 MDS 코드가 성능이 좀 더 좋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너무 밖에 있는데 이 레플리케이션 저 멀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코드가 사실은 뭐가 항상 좋고 뭐가 항상 나쁜 경우는 아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워커의 개수에 따라서 또 일의 크기와 워커의 개수에 따라서 다른 상황인데 이론적으로 사실은 좀 분석은 다 했고 하나의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제 워커 개수가 이제 특정 레짐에 따라 있을 때 이제 좀 결과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로어 바운드가 이제 이렇게 워커 개수에 따라서 함수로 나오게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워커 개수가 이렇게 k 스퀘어 플러스 tk 개수가 있을 때 어떤 알고리즘도 코딩을 하건 코딩하지 않건 레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건 뭘 사용하건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알고리즘도 이 알고리즘도 빨리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제가 MDS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요 텀이 첫 번째 텀은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단점은 요 뒤에 스퀘어 루트 로그 텀이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 t 로그 k라는 텀이 붙는데 이 텀 때문에 약간 성능이 저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프로덕트 코드는 요 텀이 없이 이 첫 번째 텀이 똑같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요 k 스퀘어 더하기 tk 워커라는 게 특정 이제 레짐인데 그 레짐에 해당하는 게 아까 앞에 보였던 그래프에서 앞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짐이 아닌 경우엔 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텀이, 세컨드 텀이 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레짐에 따라서 이 워커 개수가 어떻게 그로잉 하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MDS 코드가 빠르고 어떤 경우에 프로덕트 코드가 빠르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하는 게 조금 이제 좀 재밌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저렇게 프로덕트 코드 디코딩 보여드렸지만 이게 특정 몇 번째가 끝났을 때 디코딩이 되는 게 아니고 디코딩 알고리즘 자체가 이터레이티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코딩 컨디션 자체가 몇 개를 받았다 이걸로 딱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을 거쳤을 때 다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클로스 폼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 문제랑 사실 연관을 지어가지고 아날리시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아날리시스를 하냐면은 스트래글러가 있는 경우에 이제 1,1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바이펄타이 그래프, 3x3 바이펄타이 그래프에서 1,1 엣지로 저희가 보고요.
저희가 또 1,3의 스트래글러가 있으니까 R1 컬럼 3에 이제 엣지를 하나 긋고요. 마찬가지로 2,1, 2,2에 해당하는 엣지들을 다 그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3,3은 엣지가 로드가 없으니까 3,3도 스트래글러 보고 엣지를 하나 더 그리고요. 이게 바이펄 타입 그래프가 나오는데 결국엔 저희가 이제 디코딩하는 과정이 뭐랑 똑같냐, 이 바이펄 타입 그래프를 보고 각각의 노드의 디그리가 한 개인 노드를 찾고요. 그 노드의 디그리가 한 개인 경우에는 노드의 디그리 엣지를 다 지우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린 디코딩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디코딩 과정이 이런 식으로 엣지가 하나밖에 없는 노드를 찾고 지우고, 노드를 찾고 지우고, 찾고 지우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안 되는 케이스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어떤 로우나 어떤 컬럼도 이레이저가 다 2개씩 있고, 요 가운데 로우 2랑 컬럼 2만 이제 이레이저가 1개씩 있는데, 얘는 지우게 되더라도 이터레이티브하게 더 되지가 않고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에서 멈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디코딩이 되느냐 안 되냐는 어떤 컨디션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냐면은 이 바이펄 타입 그래프에 코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래프 이론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코어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의 서브셋인데 서브셋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디그리가 몇보다 큰 경우를 코어라고 합니다. 투 코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게 4개의 노드, 4개의 노드의 디그리가 다 2개 이상이기 때문에 투 코어라고 하고요. 저희가 1개씩 디코딩 할 수 있는 경우는 투 코어가 존재하게 되면 디코딩이 안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랜덤 바이펄 타입 그래프, 왜 랜덤 바이펄 타입 그래프냐면은 스트래글러가 존재할 확률이 랜덤이기 때문에 랜덤 바이펄 타입 그래프에 이런 코어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면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샵 스레숄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어느 순간 시간이 저희가 딱 스레숄드 아까 ET라는 결과 평균값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그 평균값이 굉장히 이제 컨센트레이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직전에는 절대 디코딩이 불가능하고, 그 시간이 살짝 지나는 순간 어느 순간 높은 확률로 이 코어가 다 사라지게 되고 사사삭 디코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게 매트릭스로 이제 확장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리니어한 연산은 다 봤으니까 좀 재밌는 걸 좀 보자 해서 넌리니어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에 어플라이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넌리니어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복잡해서 일단 결과는 안 넣었는데, 일단은 하이 레벨에서 아이디어만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딩을 사용했을 때 레플리케이션보다 로그 n배 빠르다라는 결과가 이제 막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똑같이 로그 n 오버 n과 1 오버 로그 n의 차이가 넌리니어 펑션에서도 구현이 차이가 보였다라는 게 이제 하이 레벨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지금처럼 이렇게 연산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페리티를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 노드가 이제 코어가 여러 개 있다 가정을 한 상황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끝나고 제가 또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논리니어 말고 그 중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이제 그레디언트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또 연구를 저희가 해왔는데, 저희가 연구 결과를 내기 전에 사실 비슷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결과를 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결과, 이게 작년 립스 이제 시스템 워크샵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레디언트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넌리니어한 함수 중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함수의 합의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포인트가 n개가 있으면 거기 이그젝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싶으면은 각각의 로스 펑션,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에 대한 로스 펑션을 미분을 하고 그걸 다 더한 게 전체 그레디언트고, SGD를 하더라도 미니 배치가 있으면 미니 배치 30개다 그러면은 30개에 대해서만 골라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더하면은 그게 그 미니 배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SGD나 GD 어쨌든 미니 배치를 사용한다는 했으면은 이렇게 합의 꼴을 계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얘 3개다. 예를 들어서 이거 미니 배치 3짜리 경우 생각하시면은 fx1은 데이터 포인트 1에 대해서 계산한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 fx2는 2에 대해서 계산한 것, fx3는 세 번째 데이터 포인트 로스를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하나의 나이브한 방법은 그러면 3개의 노드에 대해서 x1, x2, x3를 나눠주고 각각이 fx1을 구하고 얘는 fx2를 계산하고 세 번째는 fx3를 계산하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더하면은 이제 저희가 구하고 싶은 미니 배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하나라도 늦게 되면은 합을 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노드가 두 개씩 계산을 하자. 예를 들어서 1,2, 1,3, 2,3 이렇게 두 개씩 페어를 잡아가지고 두 개씩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 스트래글러가 발생하더라도 1, 2, 2, 3 이게 세 개를 다 모을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뭐냐? 여전히 여기서도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을 두 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그레디언트를 따로따로 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계산을 저희가 뭐 압축을 할 수도 없고, 이 두 개의 그레디언트가 큰 벡터일 수 있는데, 그 벡터 값을 다 마스터한테 보내주고, 마스터가 받고 나서 F1은 여기서 쓰고, F2는 여기서 쓰고, F3는 여기서 쓰고, 이렇게 골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도 2배고, 컴퓨테이션도 오버헤드 2배인데, 그러면 이게 더 좋아질 수 없느냐? 이제 그 아이디어로 제시된, 솔루션으로 제시된 게 그레디언트 코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굉장히 재밌는 이제 코딩 알고리즘인데요. 세 개의 함수를 각각 두 개씩 계산을 하긴 합니다. 똑같이. 계산을 두 개씩 하긴 하는데, 여기서 알고리즘의 키 아이디어는 마스터한테 보낼 때 그레디언트를 각각 따로따로 보낼 필요가 없이 그 그레디언트 값을 이런 식으로 더해주고 빼주면은 커뮤니케이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가 아이디어고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F1 더하기 2F2, F2 빼기 F3가 계산 결과로 오게 되고, 이 첫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걸 빼면은 F2가 하나 지워지고 F3가 더하기가 되면서 합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거가 만약에 안 왔다, 그럼 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안 왔다, 그럼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1, 2, 이 세 개가 캔슬되면서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일 땐 좀 약간 뭐 매직 같지만 이게 익스텐션 된다는 거를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작년 립스 이제 시스템 워크샵에서 발표가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알고리즘이 이제 저희가 뭐 교수님하고 저희도 인디펜던트하게 하고 있었고, 이제 재미가 있어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또 더 재밌는 거는 정보이론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또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점에서 또 재미가 또 있는 결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게 이제 2년이 아직 안 됐고, 저희가 처음에 2년 전 립스 워크샵에서 이 아이디어를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발표를 했고, 그 결과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관련 논문이 한 20편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인포티어리 한 사람들 소사이티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좀 각광받고 있는데, 일단은 좀 가장 크게 잘하고 있는 그룹이 USC에서 이제 맵프리듀스에다 이 아이디어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코디드 맵프리듀스라 해가지고, 맵프리듀스에서 맵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코딩을 통해서 줄이고, 또 리듀스에서 걸리는 시간을 코딩을 통해서 줄이고, 이 친구들은 이제 맵프리듀스 프레임워크 안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결과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나왔고, 또 SVD에 대해서도 16년에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딩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를 한번 전 처리를 통해서 매트릭스를 스팔시파이 한 다음에 또 사용하는 방법은 또 작년 립스에서 발표가 됐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 코딩 같은 경우는 워크숍에서 발표됐고, 최근에 이제 인포티어리 소사이티에서는 약 8개 정도가 이제 코딩 관련돼서 이제 연산 속도에 관련돼서 결과가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실제 시스템에 적용되기엔 좀 갈 길이 좀 먼 편인데요. 근데 조금씩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코딩이 적용 가능하고 속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지금 이제 한 장만 그럼 제가 또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저기 이제 PSGD라고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에 대해서 각각 모델을 다 돌리고 모델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최종 모델을 얻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PSGD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PSGD에서 이제 꼭 필요한 게 중간중간에 각각 노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서브셋들을 섞어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셔플링이라 그러고, 이 셔플링을 하지 않으면은 컨버전스가 느려진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코딩을 가지고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패킷을 섞어줘야 되는데, 각각 노드 갖고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섞을 때 코딩을 통해서, 예를 들어 지금 1, 2, 3, 4번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섞어서 1, 3, 2, 4로 바꾸고 싶을 때 2 더하기 3이라는 패킷을 전달해주면은 2 더하기 3 패킷을 하나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를 빼서 이 친구는 3을 얻고, 2 더하기 3에서 이 친구는 3을 빼서 2를 얻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패킷을 스와핑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코딩 아이디를 통해서 사용을 했고요. 결과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엄청나게 큰 매트릭스 컴플리션 같은 경우를 노드 25개를 써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사용한 코딩 솔루션 사용했을 때 약 35%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이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건 데이터를 섞어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오버헤드를 저희가 코딩을 통해서 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네. SDD 외에 보다 어드밴스된 버전들 있잖아요. 모멘텀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네. 것들은 이제 계산된 값을 쉐어링해서 같이 뿌려주는 형태로 하면 되는 건가요? 제 질문을 정확히 이제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네. 그래디트 계산된 값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멘텀이라는 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더 줄 거냐 덜 줄 거냐 하는 부분을 텀을 더 계산해서 이렇게 밀어넣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개별 계산된 SGD를 위해서 마스크를 올려가지고 모멘텀 같은 거 계산해서 다 같이 다시 밀어 넣는 형태로. 그 PSG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다른 모델입니다. 이제 PSG는 저희가 본 PSG는 모델을 또 각자 업데이트를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모아주는 게 아니라 각각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모델을 계속 자기 안에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업데이트된 모델이 나중에 어그리게이트 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레디언트를 나눠서 계산하는 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각자 안에서 모멘텀도 계산해서 가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